자, 오늘은 원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제 두 원의 뭐야? 드디어 하루에 한 개씩 분필을 쓰기 시작했어요. 두 원의 위치 관계예요. 구탄입니다. 아무리 강의를 깔끔하게 들어도 문제는 깔끔하게 풀 수 없어요. 강의 때려서 100점 맞을 수 있으면 너희들은 1년에 약 5조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니들이 강의를 해서 애들이 수학을 풀 수 있으면 1년에 5조 원씩 벌 수 있어요. 이재용 따기 때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에휴 귀여운 새끼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문제 착실하게 잘 푸세요. 오케이? 두 원의 위치 관계는 토탈 6개입니다. 첫 번째 1번. 두 원이 외부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원래 나는 이게 한 번쯤 나올 거라고 열심히 지금도 강의는 할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원의 방정식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요. 이 두 원이 외부에서 안 만난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림을 그려봐요? 그러다가 그림이 잘못 그려지면 어떻게 해요? 그쵸? 원래 얘는 이렇게 해요. 왼쪽 원의 반지름을 편의상 R1, 오른쪽 원의 반지름을 R2라 그랬었을 때요. 원의 중심은 주어지잖아요. 그쵸?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디스턴스 D라고 하면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R1 플러스 R2보다 더 큰 게 두 원이 그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 그냥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아예 안 나오대요. 오케이?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수아야, 저 두 원을 지나는 공통 접선은 몇 개 있을까? 야, 근데 이거 녹화 버튼은 눌렸니? 네? 이 두 원을 지나는 공통 접선은 4개예요.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대각선 하나, 대각선 하나. 공통 접선의 개수는 4개입니다. 이것도 이 라인에 문제가 있는데요. 사라졌어요. 그래도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엄청나게 강의는 하는데요. 예전에 이화 외고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화 외고는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걔네는 이 문제가 제외가 됐는데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두 번째 2번. 두 원이 외부에서 접한대요. 얘를 왜 접한다라 그래요? 외부에서 접한다. 왼쪽 원의 반지름은 R1, 오른쪽 원의 반지름이 R2고 두 개를 더하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R1 플러스 R2 이렇게 됩니다. 막내야, 이건 공통접선이 몇 개가 있을까? 얘는 3개예요.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여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쵸? 얘는 공통접선이 3개입니다. 그 다음 두 원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난대요. 얘는 잠깐 냅두고요. 두 원이 내부에서 접한대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R1-R2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D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거랑 똑같아서 두 점에서 만나려면 두 원의 반지름을 뺀 것보다는 크고요. 두 원의 반지름을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사라지긴 했어요. 얘도 공통접선이 2개고 얘는 공통접선이 1개입니다. 오케이? 두 원이 내부에서 안 만난대요. 그런가 보죠. 두 원의 중심이 똑같대요. 그런가 봅니다. 얘는요 실제 D가 R1-R2보다 작고요. 얘는 D 값 자체가 0 이렇게 되고 공통접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라인 문제가 나오겠지? 이거는 아무리 빠졌다 해도 그냥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사라졌어요. 전부 다 사라졌어요. 오케이? 그래도 편의상
1번하고 1번에서 나오는 거 하나만 강의를 할게요. 하나만 강의를 하는데 2번에서 나오는 것도 1번이랑 똑같아요. 하나만 강의를 할게요. 근데 안 나와요. 진심으로 안 나오던데요. 정말 안 냅니다. 그것도 대박입니다. 낼만 한데. 갈게요. 1번 갑니다. 원이 여기서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원이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두 원이 외부에서 안 만난대요. 공통 접선의 길이 문제인데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공통 접선이 있는데 만난 점을 A, 만난 점을 B라 그랬었을 때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고 나머지 모든 인포메이션은 다 주어졌습니다. 두 원의 중심, 반지름의 길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원의 중심을 여기라고 두고요. 이쪽 원의 중심을 일로 두죠. 반지름은 이렇게 접선과 직각이 되는 건 당연한 걸 거고요. 저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느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놓고요. 여기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당연히 x가 될 거고 큰 반지름을 R1, 작은 반지름을 R2라고 한다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가 R1-R2 이렇게 될 겁니다. 직각이나 피타고라스 나오고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때립니다. 오케이? 이 문제가 아예 사라졌어요. 얘는 3번도 똑같습니다. 2번도 똑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얘도 있어요. 뭐 여기에 크게 이게 문제가 이제 요새는 잘 안 나와서 그냥 여기다 덧칠하듯이 그릴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런 식으로 존재했었을 때 뭐도 있냐면 얘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는데 얘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만난 점을 A라고 하고요. 접점을 A라고 그러고 접점을 B라고 해볼게요. A에서부터 B까지를 구하라는 건데요. 얘도 요 반지름을 R2, 요 반지름을 R1 이렇게 뒀었을 때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가 직각이고 직각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는 걸 밑으로 직사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R1 플러스 R2가 되고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디스턴스 d는 구할 수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피타고라스로 구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문제 라인이 진짜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집에는 하나, 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진짜 사라지긴 했어요. 2번은 얘도 있어요. 3번은 할 얘기가 되게 많고요. 4번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의외로 5번에서 옛날에 이 문제를 내는 걸 보고 야 그래도 목동에 계신 선생님들이 나름 선방하신다. 그래 문제 하나를 내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줘야지. 그래서 진짜 전형적인 목동 스타일의 문제인데 저 5번 볼게요. 두 원이 내부에서 만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라면서 여기가 목동이라고 한 문제 어렵다기보다는 재미있다. 두 원이 이렇게 내부에서 만나지 않는데요. 큰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작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대요. 연희야, 두 거리의 최소값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P와 Q, 큰 원을 움직이는 점 P와 작은 원을 움직이는 점 Q, 두 거리의 최소값은 어떻게 작도가 돼야 그 거리가 최소가 될까? 수직이 있어요 여기서. 동현아,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PQ 거리의 최소. 얘는 두 원의 중심을 이어야 돼. 이렇게 두 원의 중심이 있죠? 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어요. 그러면 만난 요 두 점에 PQ가 있어야 최소가 됩니다. 이유는 곡률 반경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기가 최소예요. 그럼 최대는 P점이 어디가 있어야겠어요? 정확하게 반대쪽에 있어야겠죠. 그쵸? P점이
여기 있어야 정확하게 PQ의 길이가 최대가 되고요. 저쪽에 있어야 최소가 됩니다. 오케이? 목동에서 이 문제를 내는 거 보고 야 그래 이 정도는 내줘야지 재밌네 그렇지 이 정도는 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오케이? 질문 받을게요. 6번은 낼 게 없어요. 그러면 남은 건 3번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3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3번 강의를 열심히 할 거거든요. 열심히 해도 문제를 못 푸실 거예요.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볼게요. 그런데 그게 3번 문제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1, 2, 4, 5, 6번은 할 게 없고요. 1, 2번 사라졌고요. 5번도 옛날에 저거 하나 있었는데 안 나오고요. 어쨌든 현재 교육과정은 3번밖에 없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3번 하나가 1, 2, 5, 6번 더한 것보다 크기가 더 커요. 할 것도 많고. 됐어요? 지웁니다. 3번 합니다. 저게 두 원의 위치관계예요. 3번. 강의는 최선을 다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원의 위치관계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3번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를 해볼게요. 어이씨 너무 대강 그렸다.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요.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 정신 차려 연이야. 거의 다 끝났어. 시간 얼마 안 남았어. 30분밖에 안 남았어. 30분이면 다들 집에 가십니다. 니네 둘은 수요일부터 오전 10시까지 와. 오전 10시야. 또 오셔야 돼요. 녹화 중이라 험한 얘기 못 하겠어요. 순간적으로 비교육적인 얘기를 할 뻔했잖아요. 진짜 심하게 화낼 거예요. 해서 안 되면 거기까지야. 근데 거기까지는 해봐야지. 절대로 안 되는 애를 죽어라고 하지 않아. 내가 스카이 보낸 애들도 수학 어려운지 안 풀려. 왜? 걔네 능력치가 안 돼. 능력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풀리니? 가르쳐줘도 모르겠대. 걔네 스카이 간 애들도 그래. 속상해하지 말라니까. 최선을 다하되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거기가 맥스야. 그렇게 살면 돼. 진심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 언젠가 만나겠지. 언젠가 다들 찾아오대. 다 그 얘기해. 선생님이 그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다고. 당연히 알지. 찾아와서 술 한잔 먹으면 밥 먹으면 다 그 얘기합니다. 전부 다 그 얘기해요. 진심으로. 너무 늦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수요일부터 10시에요. 몽둥이 들 겁니다. 진심으로. 갑니다.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대요.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그림에 대한 거를 한번 볼게요. 그림. 왼쪽 원의 중심을 O라고 하고 오른쪽 원의 중심을 O'이라고 할게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이렇게 그릴게요. 반지름을. 왼쪽과 오른쪽 원의 반지름을 긋고 O'을 딱 이어볼게요. AO'과 BO'은 합동입니다. 수아야, 무슨 합동이에요? 예, 쎄쎄쎄 합동이에요. 반지름의 길이 O'이 공통이에요. anyway, 합동인 걸로 봐서 당연히 대응각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오케이? 저 두 각의 크기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합동이니까. 그러면 A에서 B를 이렇게 그으면 O'AB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쵸? 얘랑 똑같잖아요. 이등변 삼각형 꼭지각을 2등분하면 밑변이 수직 2등분 됩니다. 그쵸? 결론. 만난 점을 M이라 그러면 MA와
MB의 거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직각삼각형이 4개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직각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 그림 예쁘게 그리셔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가 A, O, M 이렇게 되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뭐예요? 여기가 5, 여기가 4,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근데 얘는 대빵 재수없게 길이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해당되는 걸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오케이? 일단 이건 차치하고요. MA와 MB의 길이는 똑같아요. MO와 MO'의 길이는 같을까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연희야. 그런데 문제에서 MO와 MO'의 길이가 같대. 그건 무슨 의미냐? 같은 크기의 원이라는 거예요. 그치?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면 MO와 MO'의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됐어요? 그러면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로 되돌아와서 어떤 직각삼각형이든 상관이 없는데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4가 주어야 얘가 피타고라스가 되는데 이 길이도 안 주어졌어. 그런데 AM의 길이를 구하래.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길이 하나 주어지고 나머지 길이를 다 구하래요.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추가가 돼야 되느냐? AB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그려볼게요. 우리는 이 직선을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원래 현은 A에서부터 B까지인데 얘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우리는 반드시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통현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 A점, B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은 도대체 어떻게 구합니까? 원의 방정식이 주어질 테니까 왼쪽 원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두고요. 오른쪽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y 플러스 k는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하고 B점은 두 원의 저거잖아요. 그 공통점이잖아요. 두 원의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절대로 교점은 구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 구하셔야 돼요. 첫 번째 1번. 직선이다. 얘는 직선이어야 돼요. 두 번째 2번. A점과 B점을 지난다. 생각해보시면 직선이면서 A점, B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맞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A점, B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한쪽 원에서 다른 쪽 원을 뺍니다. 얘가 공통현의 방정식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한쪽 원에서 한쪽 원의 방정식을 뺍니다. 그럼 x제곱 y제곱 다 죽죠? 그치? 여기 xy 상수항 끼리끼리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xy 상수항 남으니까 직선일 거 아니에요. 공통현의 방정식은 한 원에서 한 원을 뺍니다. 쌤, 그렇다면 도대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서 저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풀라는 겁니까? 여기서 AM이 공통현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5점은 왼쪽 원의 중심이잖아요. 점에서 뭘 구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요. 점과 점이 아니라 점과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당연히 여기서 발전되는 엄청난 양의 문제수가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니들이 무슨 문제집을 풀든 그 안에 다 있어 얘들아. 스스로 풀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 어려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학교 때 수학이 완성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는 다 뒤지더라고요. 긴장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게 참 힘듭니다. 진짜 다양한 이유가 있어. 더럽게 게으른 거고 중간고사 때 지랄 떤 거고 그런 게 하지만 이게 그래도 때려서 공부시키면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중학교 때 공부를 시켜야겠더라고요. 내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중학생 다 때릴 거예요. 더 때려야지. 차라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공부 안 할 거면. 돈 줬도 안 벌어도 되니까. 진짜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대학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얘가 공통현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질문. 그래서 저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두 점 A, B를 G라는 원의 방정식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A점과 B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쵸? 여기서 얘를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얘를 여기서 더 크게 돌릴 수도 있고요. 그쵸? 연희야, A점, B점을 지나는 원 중 가장 작은 원은? A점, B점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정말 많은데 그 중 제일 작은 원은? 수아야, A점, B점을 지나는 원 중 가장 작은 원은? AB가 지름인 거예요. A점, B점을 지나는 원 중 가장 작은 원은 A점, B점이 지름인 원이에요. 유리야, 그 원의 중심을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M을? A점, B점 안 구해진다니까요. 원의 방정식에서 점의 좌표를 절대로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씨발 센에서 좌표 구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개새끼들. 근데 그 한 문제를 빼면 절대로 구하지 않아요. 자,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A점, B점을 지나는 원 중 그 크기가 가장 작은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A점, B점이 지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은 일단 중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의 중심이 M이잖아요. M점의 좌표를 알면 MA, MB의 길이 있고 해서 반지름 해갖고 원의 방정식 만들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M점을 구하는 거예요. M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요? 수아야.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연이야. M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요? A점, B점 좌표를 구하진 않습니다. 원에서 좌표를 구하진 않아요. 원끼리 연방 풀지 않습니다. 그거 풀다 죽어요. 유빈아, 어떻게 구해요? M점의 좌표를? 아이고, 이거 봐. 걔 누구야? 우진이가 없으니까 대답할 애가 없잖아. 우진이가 이걸 보면서 그랬을 거 아니야. 아유, 나는 알았는데. 없어요. 빨리 상상해봐. 내가 말하는 건 되게 쉬워 얘들아. 다 가르쳐줬어. 못 찾는 거지. M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진이가 막 다 보면서 답답해야겠다. 아유, 저런 애들이랑 내가 공부해 막 그러면서. AP하고 5하고 플레이 교점. 빙고. 얘가 막내 아니냐? 아이씨. 에이.
에이 우리 고삐리 씨. 에이 쪽팔려 씨. 자 M점은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또 얘기할 거거든요. 또 얘기하고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니들 기억 못해. 말했잖아. 타고나든가 기억 외우든가 둘 중 하나는 돼야 된다니까. 더 웃긴 건 시험 봐봐서 알잖아. 시간 안에 풀어야 되잖아. 보이겠어? 안 보여. 그럼 안 푸는 게 나아.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M점은요. A, B라고 불리우는 공통현의 방정식 이것과 O 플라임의 직선을 구해서 두 직선의 교점 연방으로 풀어야 돼요. 원끼리는 연방하지 않습니다. 죽어도요. 오케이? 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이제 심한 문제죠. 이 안에서. Anyway,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어떻게 구하느냐? 두 점을 지나는 원은 한쪽 원에서요. 무조건 이꼴 0으로 두셔야 돼요. 반대쪽 원. 괄호쳐서 곱하기 실수배를 합니다. 오케이? 얘 이꼴 0으로 가시면 돼요. 단 t는 절대로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t가 마이너스 1 되면 직선돼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지나는 다른 한 점만 주어지잖아요. 여기다 갖다 대입시켜서 t값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리하시면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오케이? A점, B점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구해요. 왜 그러느냐? A점, B점을 지나는 원은 1번 원이다. 2번 A, B를 지난다잖아요. 그쵸? 얘는 원이에요. 왜 원이냐?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x제곱의 개수가 1 플러스 t의 x제곱이고 y제곱의 개수가 1 플러스 t의 y제곱이고 두 개수가 똑같죠? 똑같죠? t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a, b가 왼쪽 원에 있고 오른쪽 원에도 있어서 A점, B점을 여기에도 대입할 수 있고 A점, B점을 여기도 대입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A점, B점을 여기에다가 대입해도 이꼴 0이고 여기에다가 대입해도 이꼴 0이어서 T값에 관계없이 이꼴 0은 항상 됩니다. 그래서 얘는 두 점을 지나요. 헐? 요 식을 꼭 외우셔야 되고요. 한 원에서 다른 원에 T배를 해서 더하시면 돼요. 오케이? 꼭 기억하세요. 콜 질문. 여기까지가 도형적인 측면과 식적인 측면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문제를 낼 거예요. 과연 몇 명이나 풀 수 있는지 봅시다. 또 대답하시면 돼요. 갑니다. 헤이. 여기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원을 다른 원이 둘레를 2등분한대요. 여기에 다른 원이 지나는데요. 다른 원이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한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다른 원이 이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한대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연희야. 뭐가? 그 다른 원이 저 원의 중점을 지난다고 둘레의 길이가 2등분 되나요? 여기서 중점을 이렇게 지나면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똑같나요? 씨발 죽는 난 뒤졌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쌤, 네가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잖아. 여기 다 했는데요? 왜 이거랑 같아? 씨발 말이 돼? 또 니네 속으로 욕하려고 그러지? 어머, 잡아줄게. 자, 막내야, 어떻게 구하니? 지름을 그었을 때 그 원 지름을 아니면 그 원 두 점을 지나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 네가 말한 건 맞아.
어떻게 풀어? 수아야 어떻게 푸니? 그거 봐 강의 들어도 별 의미 없지? 선생님 이게 왜 같아요? 같은 거야. 활용이지. 제발 기억하세요. 타고나시든가 외우시든가 어정쩡한 실력으로 꼴값 들면 다 죽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형하고 규혁이 형하고 둘 다 규혁이가 4등 너희 형이 5등이 돼. 저 새끼가 7등인가 그렇게 되고. 헤이 걔네들 수학 그냥 그래. 얘네 형은 좀 해요. 진심으로. 니네 형은 좀 해. 그렇다고 우리 학원에 선생님 우리 학원에 수학 잘하는 애가 있습니까? 아니요. 한 명도 없는데. 대성고에서 전교 4등 해왔던데. 그냥 그래요. 그냥. 솔직히 찍은 게 맞기도 했고. 그냥 그래요. 수학 잘하는 애가 한 명도 없다니까요. 수능 1등급이야 되겠죠. 그 정도야. 딴 거 되면 스카이가 가겠죠. 원래 쌤은 대학을 그렇게 보내니까. 근데 수학은 그냥 그래요. 유리야 어떻게 푸니? 유빈아 어떻게 푸니? 저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외우든가 타고나든가. 아니 내가 돈 받고 성적 내는 사람이지. 난 돈 받고 성적 내는 사람이잖아요. 갑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지름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요 두 점을 다른 원이 이렇게 지난다라고 하면 핑크색 원이 하얀색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지요. 쌤,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우리 이거 조금 오버 해볼까요? 뭐 저거 했으니까 여기서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그럼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죠. 공통현의 방정식이 이거네. 공통현의 방정식이 작은 원에 뭘 지나요? 중심을 지나요. 이렇게 풀면 15초도 채 안 걸려요. 근데 이거를 발견 못 하잖아요? 시험 때 뒤질 거예요. 얘만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다 외우든 타고나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쌤, 저 스카이 갈 건데 저 의대 갈 건데요. whatever. 둘 중 하나는 돼야 돼요. 그런데 정말 많이 외우잖아요? 문제가 풀립니다. 얘네 선배 중에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재수에서 성균관대 화학공학 갔습니다. 한 명 있어요. 그년이 나한테 한 말. 쌤, 저 다 외웠어요. 현역 때도 2는 떴어요. 근데 재수에서 거기 갔죠. 오케이? 외우셔야 돼요. 타고나는 건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부모님을 탓하십시오. 외우셔야 돼요. 그게 노력이라는 거고 두 분은 10시까지 안 오면 일단 끄고